어머님은 어차피 소화도 못 시키잖아요. 먹지 마세요. 며느리의 가식에 던진 순분 씨의 마지막 한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실화극장 제10편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합니다. 충남 서산 찬바람 불면 갯벌 냄새가 정겨운 그곳에 우리 순분 씨가 살고 계십니다. 평생을 갠일하며 밭일하며 손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우리 시대의 어머니죠. 순분 씨는 평생 소원이 딱 하나였대요. 내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거. 그래서 막내 아들놈 대학 보낼 때 서산 장터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으셨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귀한 아들이 장성에서 데려온 며느리가 순분 씨 가슴에 시퍼런 멍을 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 눈에 순분 씨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시골 노인네 냄새 난다고 안방 근처에도 못 오게 했고요. 순분 씨가 머물던 방은 해가 들지 않는 창고 방이었는데 밤이면 쥐들이 천장을 운동장 삼아 뛰어다녔대요. 아이고, 우리 순분 씨, 그 컴컴한 방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손주한테 그러더랍니다.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너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 공부 못해서 할머니처럼 되면 안 된다. 순분 씨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듣고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우셨대요. 내가 저런 꼴 보려고 평생 손톱 밑에 흙 박아가며 일했나 싶으셨겠죠.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순분 씨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산 땅 보상금이랑 남편이 몰래 들어둔 보험금까지 자그마치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순분 씨 앞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들놈은 이미 그 서류를 빼돌리려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벌써 신도시 아파트 카탈로그를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죠. 하지만 우리 순분 씨 70년 서산 갯벌에서 다져진 내공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오냐, 너희가 돈을 원하냐? 그럼 어디 한번 효녀 노릇 제대로 해봐라. 순분 씨가 넌지시 말합니다. 이 돈, 나한테 효도하는 자식한테 몽땅 줄란다 하고 미끼를 던졌더니 그날부터 집안 풍경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요 글쎄. 아침마다 순분 씨 발가락 사이사이를 비누칠해서 씻겨주고요. 쉰 김치만 주던 식탁에는 매일같이 서산 명물 간장게장에 한우갈비가 올라왔습니다. 순분 씨는 그 가식적인 대접을 무려 6개월이나 느긋하게 즐기셨어요. 며느리가 자기 카드 긁어가며 명품 옷 사다 바치고 억지로 어머니 사랑해요 외치는 꼴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6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좀 내려가는구나. 그리고 드디어 10억 원의 향방을 결정하는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순분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순분 씨는 그 돈 중 5억을 시골에서 묵묵히 농사 지으며 어머니 반찬 챙겨주던 큰아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5억은 서산의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공증까지 끝내버리셨죠. 막내 며느리 몫은 빵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소리를 질렀지만 순분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오히려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지난 6개월간 내가 나한테 쓴 돈이 한 2천만 원은 되겠더라. 그거면 내 60년 한풀이 값으로 충분하다. 너는 돈 잃어서 속상하겠지만 나는 덕분에 사람 하나 얻은 셈 치련다. 이제 그만 짐 싸서 나가거라. 여러분, 우리 순분 씨 참 대단하시죠? 복수라는 게 별건가요? 상대가 가장 탐내는 걸 눈앞에서 놓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더 당당하게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사이다 복수 아닐까요? 이제 순분 씨는 큰아들 집 마당에서 벼틀 쬐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돈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가식적인 미소보다 지금 순분 씨가 짓는 이 진짜 미소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요?
서산 순분 씨,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셔요. 자, 이제 제11화 내 아들이 내 것이냐? 시작합니다. 경기도 용인 해질녘이면 노을이 유난히 곱게 내려앉는 동네. 68 정자 씨가 살고 계십니다. 꽃 가꾸는 걸 좋아하고 아들놈 좋아하는 반찬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묻혀낼 만큼 정이 많은 분이죠. 정자 씨에게 인생의 전부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우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며느리라는 여자가 나타나 아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눈에 정자 씨는 내 남편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어머니였던 모양입니다. 일요일마다 오던 아들 발길은 뚝 끊겼고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죠. 어머니, 그이가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저랑 싸우는 거 모르세요? 저랑 살 남잔데 자꾸 어머니가 흔드시면 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대놓고 면박이었습니다.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마저 할머니 영향 받으면 애들 버릇 나빠진다며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죠. 정자 씨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참다 결국 폭발하셨습니다. 저 여시 같은 게 우리 아들을 홀려도 한참 홀렸구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은 며느리 뒤로 더 숨었고 며느리는 마치 사장님이라도 된 듯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참. 정자 씨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던 날들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정자 씨는 쉽게 무너질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 씨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가 난리치면 아들은 저 여자 편만 들 거야. 차라리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정자 씨 부부의 기막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두 분은 며느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가 되기로 했죠. 며느리가 오면 눈치 주기는커녕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아들 복 터졌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방. 정자 씨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얘야, 우리는 너희 바쁜 거 다 안다. 아들이랑 손주 못 봐도 괜찮아. 너희끼리 오붓하게 잘 살면 그게 효도지.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며느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이 노인네들 무슨 꿍꿍이지? 의심도 했겠죠. 하지만 갈 때마다 진심으로 환대해주고 무엇보다 남편을 뺏으려 들지 않는 시부모 앞에서 뾰족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며느리가 먼저 정자 씨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할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정자 씨는 울고 있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내 편이지 적이 아니란다. 내가 행복해야 내 아들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68 정자 씨의 지혜입니다. 복수요? 상대방을 무릎 꿇리는 것만이 복수는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녹여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복수이자 가장 우아한 승리 아닐까요? 지금 정자 씨네 집 마당엔 매주 일요일마다 웃음꽃이 만발한다고 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오기보다 이해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오늘 정자 씨가 제대로 가르쳐 주셨네요. 다음으로 실화극장 제12화 내가 사돈댁 식모인가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돈지간은 가깝고도 먼 사이라죠? 그런데 여기 그 적당한 거리 조절에 실패해 마음고생 꽤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6의 우리 옥분 씨 이야기예요. 옥분 씨는 외동딸 시집 보내고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대요.
그래서 딸네 집에 반찬 해나르랴 손주 봐주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시어머니, 그러니까 옥분 씨의 사돈이었습니다. 사돈은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딸네 집, 아니 옥분 씨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팔짱을 딱 끼고 옥분 씨가 차려낸 밥상을 훑어보며 말하죠. 아니 사돈, 우리 아들 먹일 반찬이 이게 다예요? 정성이 좀 부족하네. 세상에. 옥분 씨는 사돈의 식모가 아닌데 말입니다. 사돈은 옥분 씨를 낮춰야 본인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했는지 손주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일을 참 못하신다, 그치? 그 말을 배운 손주놈이 옥분 씨에게 할머니, 친할머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우리 집 일꾼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옥분 씨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대요. 참, 자식 때문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 옥분 씨 당하고만 있을 뿐 아니었습니다. 옥분 씨는 깨달으셨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착하게 굴수록 나를 밟고 올라서려는 사람이구나. 다음번에 사돈이 또 트집을 잡으러 왔을 때 옥분 씨는 예전처럼 허허 웃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딱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돈, 제 손맛은 여기까지입니다. 입에 안 맞으시면 안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음식 먹고 내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은 당황해서 입을 쩍 벌렸죠. 늘 웃기만 하던 옥분 씨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정면 돌파였으니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인사 안 하는 손주를 보며 사돈이 눈치를 주자 옥분 씨는 사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돈, 아이들은 존경할 만한 어른한테만 인사를 한답니다. 우리가 먼저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아이들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사돈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습니다. 본인의 무례함이 옥분 씨의 품격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은 걸까요? 며칠 뒤 사돈이 웬일로 과일 상자를 들고 나타나 쑥스럽게 웃으며 말하더랍니다. 사돈, 나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왔어. 옥분 씨는 넓은 마음으로 그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굽실거리지 않았죠. 대신 사돈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사돈이 좋아하는 반찬을 더 정성껏 차려내며 진짜 어른의 대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돈은 동네방네 옥분 씨 자랑을 하고 다닌답니다. 우리 사돈 같은 사람 세상에 또 없다. 우리 집 보물이다라면서요. 손주에게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복 받는다고 가르치고요. 여러분, 복수라는 건 상대를 꺾어서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엔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고수의 복수 아닐까요? 안산 옥분 씨의 이 우아한 승리,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큰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옥분 씨, 이제는 마음 졸이지 말고 활짝 웃으셔요. 여러분, 오늘 용인의 정자 씨, 안산의 옥분 씨, 그리고 저 멀리 서산의 순분 씨 이야기까지 세 분 어머니의 기막힌 반전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자식은 세상의 전부고 인생의 목적이죠. 하지만 그 귀한 자식들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어머니의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건 눈물 섞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세 분 어머니는 화를 내며 상대를 꺾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세월이 선물해준 지혜라는 무기를 꺼내 드셨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정자 씨의 포용력, 나 자신의 품격을 지켜내며 사돈을 부끄럽게 만든
옥분 씨의 당당함 그리고 가짜 효도 뒤에 숨은 본심을 꿰뚫어본 순분 씨의 매서운 결단까지. 여러분, 복수는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준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마음 아리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순분 씨, 옥분 씨, 정자 씨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라는 정답이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실화극장 4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만큼은 남의 편이 아닌 나의 편이 되어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어머니들처럼 결국엔 활짝 핀 꽃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기막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